안녕하세요. 네, 등기법 빨리 진행을 하죠. 오늘 좀 어려운 걸 할 거예요.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타당한 것은 1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할 수도 있다. 맞았습니까? 네, 틀렸죠. 대지권의 일체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즘 자주 출제가 되죠. 여기 집합 건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 번 했던 거라서.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가 이렇게 존재할 테고, 요 303호 소유자는 갑인데, 요 갑이 303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 재산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이 되는데 당연히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에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용어는 버리고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지금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갑은 9분의 1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져버리죠. 두 번째,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다음에는 본등기가 나오죠. 따라서 이 본등기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럼 가등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저당권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있습니까?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리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환매 등기 당연히 안 되겠죠. 환매 등기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등기는 전부 다 뒤에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는 등기들이에요.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거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지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왜냐면 소유권을 여전히 갑이 갖고 있는 상태죠. 을은 전세권만 가졌을 테고. 두 번째, 을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건 다 가능하지만 두 번째, 요 갑은 303호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을에게 대지권 지분이니까 지분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느냐?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될 겁니다. 환매 등기 당연히 안 될 테고 처분 제한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303호를 갑이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을에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러한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네? 해줄 수 있다고 했나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 이런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왜 불가할까요? 지분이니까. 지분에 대한 용의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런 등기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거예요. 다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이 즉 전원이 요 등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분이 아니죠. 이건 부동산 자체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도 있다. 틀렸겠죠? 네, 2번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한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입니까? 관할 위반의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가 될 겁니다. 3번 대지권 TG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 기록에는 대지권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대지권 TG 등기는 언제 하죠?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직권으로 하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대지권 등기가 되면 대지권 지지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 지지 등기를 한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을 객출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겠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론상 법인이에요.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법인입니다. 공법인.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읍면동리. 얘가 문제가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이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돼요.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이장님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뭡니까? 임명직이에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읍면리 요 건물은 군 소속이니까 군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군은 지방자치단체겠죠. 그 다음에 동은요 구 소속이겠죠. 그래서 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는 임명직인 행정기관에 불과해요.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동가리는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덕리라는 마을입니다. 또는 대덕동이라는 마을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는 30인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 30인이 십시일반 각출해서 비용을 각출해서 마을회관을 이렇게 건립을 합니다. 그럼 이 마을회관은 당연히 건물이니까 보전등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소유권 보전, 그 다음에 공유해서 여기 30분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지분이 기록돼야 돼요. 그렇죠. 소유자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면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여기 마을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덕리 또는 대덕동 이렇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마을 사람들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비법인 사단을 만든 겁니다. 이 비법인 사단을 만들어서 이 비법인 사단의 명칭을 이 마을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명칭을 이렇게 갖다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비법인 사단은 등기시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네, 사람은 아니지만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했죠. 종중, 교회, 사찰 이런 거 전부 다 비법인 사단 아닙니까? 따라서 등기시청 적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이건 행정기관으로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는 행정기관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이 동이니까 이건 등기시청 적격이 없습니다. 동장님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5번 판례에 의하면 무권 대리인이 한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첫 번째, 관할 위반의 등기입니까? 아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니까 이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겠죠. 그럼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다 29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1호 위반인가, 2호 위반인가, 아니면 3호부터 11호 위반인가 그거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등기관은 지방법원 그 지원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맞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지정등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등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또 하나는 누가 있죠? 지정직 등기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등기관이 있는데, 이 당연직 등기관은 등기소장님, 등기과장님, 등기국장님, 등기계장님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소장, 국장, 과장, 계장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등기관이 되는 자들이에요. 이를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할 테고, 이 지정직 등기관은 좀 암기해달라고 했죠. 4급 법원 공무원, 5급 법원 공무원, 6급 법원 공무원,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누가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이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생략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등기관은 지정직 등기관이에요. 4급 법원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서기관, 등기사무관,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보,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정권자가 누구라는 거. 대법원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권자라는 거.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등기소장 내지 등기과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더라도 보직 발령을 받음으로써 당연히 등기관이 된다. 얘가 뭡니까?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3번. 등기관은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자가 책임을 지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나 법원장이나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는 받아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등기관이 해야 되는 사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사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사무가 있습니다. 이 등기사무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 관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 감독에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행정사무만큼은 이거는 상사의 지시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뭐 당직 쓰라고 그러면 당직 써야 되고 네 그런 뜻이에요. 등기사무에서는 독립된 행정관청이지만 행정사무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등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국가는 등기관을 통해서 국가는 이익을 보는 자예요. 따라서 등기관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국가는 사용자 입장으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많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의 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의 등기는 이때는 뭡니까?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등기죠. 기억나셔요?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A 등기소가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등기사무는 처리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대법원장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등기가 신청이 됐다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니까 각하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만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29조 제2호에 해당이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겠죠. 이를 등기사무 정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지의 명령권자는 누굽니까? 대법원장.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거 구체적인 기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한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6개월, 1년 이렇게 규정이 됐다면 더 단축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죠. 따라서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요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니까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죠? 29조 제2호 위반이니까 네?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럼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3번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지정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죠? 맞아요?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겠죠.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돼요? 집합건물 등기부가 이거 집합건물 등기부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구분건물 등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부. 그렇죠. 그럼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그러면 이는 법적인 구분 건물은 9개인데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예요? 1개. 그럼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만 실질로 판단한다면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을구가 따로 존재하죠. 따라서 실질로 판단한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기억 안 나셔요? 이거 제가 여기까지 쉬었는데 28번 얘기했는데 안 돼요? 돼요?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질이라는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서. 그 다음에 3번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아니 그 공간정보법 할 때 그 빠삭했던 실력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경정등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 부분을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바로 경정등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면 이 경정등기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면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신청인일 테니까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청인이 신청 정보의 면적을 10,000제곱미터라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 빼놓고 1000이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은 등기부에 1000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죠.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이 잘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청 정보에는 10,00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공을 하나 빼놓고 등기관이 1000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이때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신청이니까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관이 잘못한 거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 이때 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게 되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 보고는 사전 보고라고 했습니까? 사후 보고라고 했습니까? 사후에 보고한다고 했죠.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사전에 보고하게 되면 보고할 때 이게 지체가 돼요.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잘못된 내용이 오랫동안 공시되는 결과가 되죠. 따라서 일단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등기예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무조건 직권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등기예규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허용이 돼요. 단 뭐가 첨부되어야 된다고요? 승낙서가. 세 번째,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명의인에게라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때의 통지는 사전 통지라고 했습니까? 사후 통지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고친 다음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면 그만큼 안 되니까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일단 고친 다음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청이나 등기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합니까?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네,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통지하면 돼요. 여러 명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등기 권리자가 3명 있다고 한다면 3명 중에서 1명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등기 의무자는 1명, 등기 권리자 3명. 이러면 등기 권리자 3명 중에서 1명.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1명밖에 없으니까 1명.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명에게 통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일부만을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등기죠. 이게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경정, 후발적 일부 불일치면 변경이죠. 그러면 이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이 부분만 고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이것만 고치는 거니까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동일성이. 그래서 변경이나 경정등기 할 때는 등기관이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심사하는 건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어디 갔지? 네, 등기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전원에게 통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명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똑같은 문제점. 네. 4번, 5번. 등기상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지금은 다 전산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이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 등기소에 나가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테고 4번. 다음은 등기소의 관할과 등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등기법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놓으시면 좀 어려워져요. 네. 여기는 A동이고 여기는 B동입니다.
A동이 아니라 A 잘못했네. 여기는 A시고 여기는 B시예요. 그러면 이 시군구를 쪼갠 게 뭐죠? 동이죠. 맞아요. 동이죠. 그럼 이 동은 지번부여지역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번부여지역 안을 이렇게 쪼갠 것이 뭐죠? 필지. 그럼 맞습니까? 이렇게 지번부여지역을 쪼갠 것이 필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필지가? 네? 여기가 먼저 쪼개진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나눈 것이 필지라고 했죠. 그러면 한 필지가 이렇게 양쪽에 걸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인데 갑은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전 등기소는 보통 시군구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건 A 등기소 관할 지역이고 여기는 B 등기소 관할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갑은 어느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를 신청할지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A 등기소도 담당하고 B 등기소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은 네가 처리하라 라고 지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에 가서 갑은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의 신청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다만 이 관할의 지정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물론 양쪽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한 군데에 제출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쪽에 제출이 됐다면 이렇게 보내게 돼요. 송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관할의 지정의 신청은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의 신청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가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의 지정은 가끔은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 이 관할의 지정을 신청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양쪽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건물의 경우만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정도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렸죠?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2번 관할 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등기소에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3번 관할의 위임은 일정한 등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관할 자체를 위임하는 것이지 개개의 등기 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확실해요? 이것도 여러 번 한 건데 이쪽은 A 등기소 관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B 등기소 관할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신도시이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구는 30만이 살고 있어요. 이쪽은 농촌 지역이에요. 인구는 100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등기소로 발령받고 싶으셔요? 장단점은 이쪽으로 가시면 이게 부수입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셔요?
인생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있죠. 네.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구획을 정해서 이쪽으로 다 넘깁니다.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구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구획을 정할 때는 이 구획 안에 들어오는 구획 전부 또는 구획 일부에 대해서 등기사무를 다 넘기는 겁니다.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길 수는 없어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기게 되면 범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부조리가. 그래서 등기구획을 정해서 이 등기구획 전부 또는 일부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기는 것이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관할의 위임은 일정한 등기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관할 자체를 위임하는 것이지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등기관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참여인 없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따져보죠. 29조 제1호 위반일까요? 아니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 갖고 판단합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맞아요.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4번, 5번이죠. 등기관은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 처리자가 책임을 지는 단독지 독립기관이나 행정적 지시는 받아야 된다. 아까 보신 것처럼. 5번을 보시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되죠. 맞아요. 그러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서 등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한 건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무조건 지문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이쪽은 뭐죠? 부동산 자체의 일부. 즉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 자체의 일부. 요거. 그 다음에 이쪽은 뭐죠? 부동산 권리의 일부. 이 권리 일부를 뭐라고 부르죠? 지분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지분은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갑 2분의 1을 2분의 1을 얘기할 겁니다. 이쪽은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가 또는 소유권 등기 전제가 되는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가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제가 되는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쪽은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이때의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가 가능한가 또는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이런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이런 등기 가능합니까? 되죠. 다만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한다고요? 네, 일부일 때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지분에 대한 이런 등기 가능합니까? 되죠.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한 이런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때 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공유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해야 된다. 왜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2번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건물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한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 가능합니까? 네? 어려우셔요? 한동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이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딘지 잊어버렸네. 5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 유증은 올해 아마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증은 아마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 갑을 뭐라고 부르죠? 유증자 또는 증여자라고도 불러요. 얘를 뭐로 부르죠? 수유자, 유증을 받는 자 또는 수증자라고도 부릅니다. 뭐 혼용해서 써요. 이때 이 유증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포괄 유증, 두 번째 뭐가 있죠? 특정 유증이 있죠.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 유증. 포괄 유증은 보통 지분의 형태로 넘어갑니다. 특정 유증은 갑이 가진 재산 중에서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이를 특정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 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상속처럼 처리합니다. 즉 187조가 적용이 돼요.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어느 시점에 을이 권리를 취득할까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 을은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을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권리를 취득한데 이때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될 겁니다. 특정 유증은 이러한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원칙인 186조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86조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니까 무엇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따라서 이 등기는 성립요건입니까? 처분요건입니까? 성립요건이 돼버립니다. 이때 이 을명의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요 갑의 요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요 을명의로 등기를 해주는 것은 유언을 집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의 유언 집행자나 유언 집행자가 없을 때는 상속인이 요 갑의 유언을 집행하는 의미에서 등기를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등기 관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관리자로서 공동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 요즘은 이게 더 많이 출제가 돼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될 겁니다.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 그렇죠? 네, 이게 요즘은 많이 출제가 돼요.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포괄 유증이라고 한다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6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수리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네?
네,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그렇죠. 다 알고 계시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요. 네, 후등기 저지력. 이 후등기 저지력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효력인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그래서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고 전세금도 반환이 된 상태예요. 전세금도 반환이 됐다고 한다면 이 전세권 소멸되었을 테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담보물권성도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실행된 상태예요. 1번 전세권 설정 을. 그럼 이 등기는 전세권이 소멸된 상태니까 무효인 등기겠죠.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 남아 확정된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 남아 확정된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을의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테니까 갑은 다른 자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겠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전세권을 취득할 텐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병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갖추게 되면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용익물권 등기가 2개가 존재하는 꼴이 돼버리죠.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2개의 등기는 양립이 불가능해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등기부상 살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뭐라 불렀죠? 후등기 저지력. 따라서 이것과 양립할 수 있는 등기가 여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가졌던 전세권이 만약에 요 부분이고, 병이 취득하려는 전세권이 만약에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2개의 등기는 양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때는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는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은 요거까지도 출제합니다. 수준이 높게. 네. 그래서 양립이 불가능할 때만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나게 돼요. 양립이 가능할 때는 후등기 저지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의 추정력은 갑골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됩니까? 추정력의 본래 용어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에요.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겠죠. 그래서 맞을 테고, 3번 합유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재산적 권리일 것.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을 것.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질 않죠. 따라서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왜?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그러면 점유와 주민등록은 갖췄지만 아직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왜?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이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4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호전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격려된 때는 후 등기가 유효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네. 혹시 혼자 공부하실 때
중복 등기의 정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공부를 안 해서. 질문이 종종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한 적은 없어요. 왜 한 적은 없냐면 이게 너무 어렵고 출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게 아마 담보책임 공부한 적 있죠, 민법에서? 그거보다 보통 담보책임 표로 외우십니까? 아예 공부 안 하셔요? 네, 안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전 옛날에 공부할 때도 안 했어요. 저도 너무 외울 게 많아서 그냥 안 나온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담보 책임을 이제 공부를 안 했는데, 중개사 쪽 보니까 다 표로 외우시던데, 다른 학원 보니까. 근데 그 담보 책임의 표보다 훨씬 양이 많아요, 요게. 그래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냥 들어만 두셔요. 중복 등기에 관한 규정은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과 그리고 부동산 등기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예규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법원 판례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 등기에 관한 논의는 요 세 군데에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중복 등기에 관한 논의는 이때 이 대법원 판례 이론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선 등기기로 유효, 후 등기기로 무효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다른 사람일 때는 선 등기기로 유효, 후 등기기로 무효지만 선 등기 기록이 당연 무효일 때는 후 등기 기록이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안 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네? 여러분을 당최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먼저 누군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 만들어지고 을구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면 각하해야 되겠죠. 각하가 돼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지죠. 중복적으로 등기가 된 것이죠. 이걸 중복 등기의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존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지죠. 이걸 중복 등기라고 불러요. 이때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층으로 되어 있다면 표제부가 그럼 어느 것이 유효고 어느 것이 무효라고 했습니까? 네, 이것이 유효가 될 테고 이것이 무효가 된다고 했죠. 이걸 표제부의 이중등기라고 불러요.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표제부의 그 건물의 객관적 실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만 유효,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건 무효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가 1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2층으로 되어 있다면 어느 게 유효고 어느 게 무효입니까? 네? 이게 무효가 될 테고 이것이 유효가 될 겁니다. 건물의 객관적 실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유효고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건 무효가 될 겁니다. 이를 표제부의 이중등기라고 불러요. 두 번째, 먼저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서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갑구가 만들어지고 을구도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나중에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면 각하함이 원칙이죠. 근데 등기관이 실수해서 등기부가 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표제부 만들어지고 갑구 만들어지고 을구도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는 똑같이 표제부의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표제부 등기의 이중 등기는 아니겠죠? 맞아요. 그렇죠.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존 갑.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존 갑.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을 이렇게 등기가 됐더라는 겁니다. 이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일 때는 즉 같은 사람일 때는 어느 것이 유효 어느 것이 무효입니까? 이것이 무조건 유효, 이것이 무조건 무효라고 했죠. 그렇죠. 네. 이 을은 이쪽에 옮겨 적으면 되겠죠.
요 을은 갑에게 청구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가 만들어졌고 을구도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도 만들어졌고 을구도 만들어졌어요. 표제부에는 똑같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의 이중등기는 아니죠. 그런데 갑구에 여기에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A,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유효고 어느 게 무효입니까? 이것이 유효, 그리고 이것은 무효.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이론이 바로 대법원 판례 이론이에요. 대법원 판례 이론은 이중으로 중복적으로 등기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를 유효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게 대법원 판례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규칙, 등기예규는 하나를 유효, 하나를 무효로 판단하는 이론이 아니고 등기관이 우연히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복적으로 등기가 됐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연찮게. 그러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겠죠.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등기관은 알아서 하나를 폐쇄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를 폐쇄해서 정리하는 것이지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번, 2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때 이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 규칙은 건물에 관한 내용은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만 규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와 건물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경제적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까? 토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재산인 토지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등기예규에서는 토지에 관한 내용도 있고 토지에 관한 규정도 있고 건물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건물은 등기법과 등기규칙에는 규정이 없고 예규에만 규정이 있습니다. 예규가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토지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예규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두 번째, 이 등기법, 등기 규정이 아니라 등기 규칙이죠. 부동산 등기 규칙. 이 1번과 2번은 등기 절차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등기관이 우연찮게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등기부가 동일한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우연찮게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봤을 때 전문가니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하나를 폐쇄해서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등기관이 우연찮게 중복적으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걸 발견했을 때 하나를 폐쇄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1번, 2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연찮게 발견했을 때 등기관은 하나를 폐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직권 정리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습니까? 이게 선 등기 기록이고 후 등기 기록인데 이렇게 있을 때 진짜 소유자는 A예요. 진짜 소유자는 A인데 또 하나의 등기부에 B가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진짜 소유자고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정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등기관은 강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죠. 잘못 정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겠죠. 강제력이 없으니까.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등기관이 이걸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잘못 정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정리가 됐다고 해서 요 A는 소유권 상실할까요? 상실하지 않을까요?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유효, 무효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우연히 발견했을 때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알아서 하나를 폐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는 이 등기관의 직권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미치지 않습니다.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그냥 폐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A가 권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폐쇄돼서 정리가 됐다면 A는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어디로 갈까요? 법원으로. 그렇죠. 그래서 잘못 정리가 됐다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갑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법원은 판단해야 되겠죠. 법원은 강제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민법과 등기법에서는 이게 출제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보셨으니까 조금 더 보죠. 네. 이때 이 부동산 등기법과 부동산 등기 규칙은 건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토지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는데 그 이유는 토지가 훨씬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법과 등기 규칙에서는 직접적으로 토지에 대해만 규정을 둔 겁니다. 건물은 등기예규에서 다루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건물은 등기예규에서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때 중복등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의 기준은 이게 아니지. 정리의 기준은 토지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이, 즉 폐쇄시키는 방법이 이 토지의 경우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원칙일까요? 아니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기준이 돼서 안 되고 원래는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함이 원칙이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등기부가 하나가 있다면 이미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면 나중에 누군가 보존 등기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함이 원칙입니까? 각하 결정을 함이 원칙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보존 등기가 어느 때쯤 이루어졌을까요? 네? 언제쯤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까요? 토지의 경우에는? 네? 등기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겠죠. 등기 제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언제일까요? 일제시대예요. 100년 정도 됐습니다. 100년. 그럼 100년 전에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을 텐데 100년 전에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자료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 보존 등기 명의는 기준으로 정리가 되면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너무 옛날에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토지의 경우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등기관은 강제력도 없죠. 따라서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이걸 하나를 정리하게 됩니다. 법원은 강제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00년 전에 존재하는 보존등기지만 이 법원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은. 하지만 등기관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100년 전의 자료를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관이 정리할 때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경우에는 보존 등기 언제쯤 돼 있을까요? 그래, 신축이 언제쯤 돼 있을까요? 끝에야 50년이겠죠. 그렇죠? 건물은 보통 50년 되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은 보존 등기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는 보존 등기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등기관은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는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25회 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건물의 경우에는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토지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대법원 판례는 실제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최종 판단이니까. 맞아요. 최종 판단이니까. 토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했죠?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먼저 등기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을,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부예요. 1번 소유권 보전 A,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이 우연찮게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우연찮게. 그러면 하나를 폐쇄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이때 토지의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정리한다고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등기관이라고 한다면, 네, 등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등기관이라고 한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존치시키고 암만 해도 무효일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을 폐쇄하겠죠. 어느 걸 폐쇄할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똑같아요. 이때는 어느 걸 폐쇄해서 정리할까요? 이거를 폐쇄해서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보존등기 신청이 됐을 때 그게 각하됨의 원칙이죠. 따라서 이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폐쇄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을,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A, 2번 소유권 이전을. 여기는 똑같죠? 위에랑. 맞죠? 그런데 여기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쪽 등기부는 을구가 깨끗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폐쇄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등기관이. 어느 걸 정리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네? 네, 이걸 정리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B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똑같죠? 그렇죠. 이때는 B를 위해서, 얘는 똑같으니까 이걸 폐쇄해서 정리합니다. 등기관이 발견했을 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들어만 두셔요.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을.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 기록은 1번 소유권 보전 가, 이렇게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전받았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때는 어느 걸 정리할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등기관이라고 봤을 때. 네?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아무 문제도 없겠죠? 네. 두 번째, 이름은 어떻습니까? 1번 소유권 보전 가,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어느 걸 정리할까요? 네? 이때는 하나의 등기 기록은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로부터 이전받았죠. 따라서 이걸 정리해도 아무 문제 없겠죠. 네, 이때는 이걸 정리합니다. 되셨을까요? 하지 말까요? 네?
이렇게 두 개의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등기원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깨끗해요. 어느 것을 정리할까요? 왜요? 수용은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니까 원래는 보존등기함이 맞죠? 근데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전등기한 것이죠. 이거는 보존등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토지에 대해서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보존등기가 너무 옛날에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너무 옛날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등기부에 원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존재할 때는 다른 등기 기록을 정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어떨까요? 여기는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느 걸 정리할까요? 요걸 정리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원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등기 기록이 있을 때는 다른 등기 기록을 정리하는 겁니다. 요 정도가 바로 등기법과 등기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 정리를 볼 텐데 건물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는 게. 그러면 이건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이것과 똑같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되고 건물은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니까 방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먼저 선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후 등기부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1번 소유권 보전 가 1번 소유권 보전 가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입니다. 어느 걸 정리할까요? 상식적으로? 네, 잘 아시네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일 때는 처음 등기부가 있을 때 나중에 보존 등기 시작은 각하됐음이 원칙이죠. 따라서 이걸 폐쇄해서 정리합니다. 두 번째 1번 소유권 보전 가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느 걸 기준으로 정리할까요? 이건 좀 어려울 텐데. 네? 이걸 폐쇄해서 정리합니다. 이유는 옮겨 적으면 돼요. 이익해 주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을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병 어느 등기 기록을 정리할까요? 후 이건 정리는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등기관이 우연찮게 발견했을 때 공식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알아서 하나를 처리해 놓은 겁니다.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때 어느 걸 정리한다고요? 아무것도 정리 못합니다. 정리를 못해요. 만약에 이걸 정리해보죠.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칠까요? 권리가 소멸되는 효력은 없다고 했죠. 여전히 권리자예요. 이걸 정리하면요. 얘가 난리치겠죠. 따라서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정리를 못합니다. 난리칠 거니까. 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 더.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을 1번 소유권 보전 A 2번 소유권 이전 B 보전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어느 걸 정리할까요? 이걸 정리한다고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등기소에 와서 난리치겠죠? 정리 못합니다. 이때도 정리 못하는 것이고 누가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네?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보신 판례 이론 있죠? 그걸로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등기관이 알아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법원이 판단을 하게 돼요. 이때는 이건 가능할까요? 을이 자신의 등기명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고 자신의 등기기록 이거 폐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가능해요. B가 자신의 등기기록이 잘못된 것을 자인하고 자신의 등기기록 폐쇄는 신청할 수 있겠죠? 이건 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폐쇄를 요구한다면 뭘 받아내야 될까요? 판결. 그때는 법원의 판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등기관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라서 실질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분쟁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때는 정리할 수가 없게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정리 방법이 다른 이유는 하나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보존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거가 출제되기는 쉽지 않을 테고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몇점 거. 전체적인 이론.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25회 때. 요거는 출제하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서.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